문제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의 해답을 역시 현상적 차원에서 구하는 데 반해서 철학은 메타 차원, 그것의 배후, 보이지 않는 근거까지를 더욱 추궁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철학이다. 하나의 비근한 예로 모든 과학의 기초에는 이제 물리학이 있는데 그 물리학에 있어서 또 가장 기원에 관한 대답은 결국 빅뱅 가설로서 대변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설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 빅뱅 가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에너지를 전제하고 있죠. 어떤 에너지가 있었고 그 에너지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결국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계를 형성해내는 하나의 기원이 되었다. 이런 가설인데 그러나 최초의 그 폭발을 가능케 했던 빅뱅을 불러일으켰던 에너지는 그럼 어디에서 온 것인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이 가능하고 그래서 파르메데스라는 그 아주 고대 자연철학자, 그리스의 자연철학자의 그 명제 중에 유명한 것이 뭐냐면 있는 것만이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즉 존재하는 것만이 존재하며 무는 없다. 이제 이런 명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 명제에 대한 이제 그 심오한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왜 있는 것만이 있고 없는 것은 없는가? 자, 이런 질문이야말로 하이데거라든지 라이프니츠라든지 쉘링 같은 아주 프로 철학자들이 가장 심오한 철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생겨났다라는 빅뱅 가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또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는. 왜 그러면 에너지는 존재하는가? 그 에너지는 왜 어디서 온 것인가? 자, 이 질문을 하는데 자, 이것은 무한소급을 시켜서 열어놓든가 문제를 아니면 하나의 확정된 답을 줘야 되지만 과학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시할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질문하고 그 문제 해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철학적 질문은 근본적인 것이고 또 포괄적이고 그러면서도 주체적이다. 즉 비판적인 성찰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과학과 달리 주체적인 성찰적이고 반성적인 이런 질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학은 주체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격이 이제 과학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미 했습니다. 자, 오늘은 4주째에 들어섰습니다. 벌써.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사실 이제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재택 수업을 하고 재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매우 답답하고 사실 바깥에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사회적 격리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뭐 TV를 본다든가 뭐 영화를 본다든가 오락을 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집안에서 주로 소일거리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답답한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사실은 그런 재택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재미도 있고 또 학습과 공부도 될 수 있는 자 이런 하나의 여러분에게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제를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영화 두 편을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2015년작 투모로우랜드 그리고 또 하나는 1940년작 피노키오. 둘 다 공통적인 점은 뭐죠? 여러분 아시는 사람 있어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제작사가 같다는 거죠. 디즈니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작 투모로우랜드는 이제 미래 사회를 하나의 그 기술이 발달한 테크노피아가 이루어진 시대로 하나의 상정해서 그 미래 사회를 그려내고 있고 1940년작 피노키오는 사실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피노키오라는 그 동화를 만화로 만들어낸 것인데 동화는 원작은 사실 낭만주의 시대 1883년에 이탈리아의 동화 작가인 카를로 콜로디의 작품이죠. 그래서 1883년 이후에 사실은 이것이 동화로는 여러 번 각색돼 왔겠지만은 만화로 제작된 것은 최초였고 1940년 미국에서 디즈니가 그리고 이 디즈니가 여기에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을 담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노키오라는 만화가 얼마나 디즈니에게 소중하고 아주 의미심장했던가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모든 디즈니의 작품도 심지어 요즘 마블도 합병을 했죠. 그래서 뭐 모든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특히 피노키오 이후에 모든 그 디즈니가 직접 제작한 영화들이나 만화를 보게 되면 주제가가 나오죠. 근데 그 주제가가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 이 주제가가 항상 깔립니다. 그 로고에 깔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데렐라 성이라고도 하는 이 위에 이제 별이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그 첨탑 위를. 그러면서 깔리는 음악이 When you wish upon a star 이게 이제 가사가 없이 이제 그 음악으로. 근데 변주가 조금씩 됩니다. 영화마다 조금씩 다르게 편곡이 돼서 나오지만은 밑바닥에 깔리는 음악이 이제 이거죠. 이것은 바로 피노키오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별에게 소원을 빌 때라는 이 그 주제가가 항상 깔리는 거죠. 지금 20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나오는 디즈니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 피노키오라는 작품의 애정과 또 관심과 그의 열정을 쏟았었는가라는 것은 이런 로고 음악으로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 거의 이제 100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100년 내내 수많은 영화를 만들었고 만화를 만들었음에도 디즈니는 피노키오 주제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이 피노키오 만화에 얼마나 큰 애착과 노력과 열정을 기울였는지를 이제 반증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4주짜의 과제는 첫 번째 투모로우랜드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잠깐 감상해 보시고 기술 시대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고 또 미래에도 살아갈 텐데 이렇게 기술이 첨단으로 발전하는 시대에 기술이 주는 장점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투모로우랜드의 주인공이라면 거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렸을 때 투모로우랜드에 방문했다가 다시 이제 나이가 들은 이제 프랭크라는 남자가 나오고 또 이제 다시 어린 소녀 10대 소녀 케이시라는 소녀가 나오죠. 케이시가 우연히 투모로우랜드에 갈 수 있는 어떤 핀을 주게 돼서 이제 거기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런 프랭크와 케이시 각자를 한번 대입을 시켜서 내가 프랭크라면 또 내가 케이시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도 좋고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과연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주인공은 이런 선택을 했지만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프랭크는 이런 선택을 했었고 케이시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지만은 이 영화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이 한번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제 피노키오와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피노키오 만화를 원작을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피노키오라고 치면 그래서 피노키오를 한번 감상하고 여기에 이제 요정이 등장하죠. 보면은 요정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 요정이 말한 인간의 조건은 무엇일까? 한번 여기서 찾아보시고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세 가지가 딱 하나로 또 요약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귀뚜라미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로 대변된 낱말이고 이제 세 가지의 덕목을 얘기하고 있죠. 인간 조건으로서. 자, 그래서 귀뚜라미가 대변하고 있는 그 인간의 조건을 한번 여러분이 요정이 말했던 인간의 조건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살펴보고 또 하나는 과연 인간은 이기적인가? 인간의 본성은 그렇다면 이기적인가? 아니면 요정이 말한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한번 여러분이 또는 양가적인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여우라든지 또 이 너울인가요? 그 다음에 또 스트롬볼리라든지 공마단 주인 또 우리가 뭡니까? 어떤 오락의 섬이라고 그러죠. 플레저 아일랜드에 이제 몰고 가는 마부로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등장인물도 있는데, 자, 이런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면 여우라든가 너울이라든가 스트롬볼리라든가 공마단 주인이나 또 플레저 아일랜드의 주인,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착하다고만 보기도 어려운 성격의 캐릭터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인간의 본성은 과연 이기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술의 빛과 그림자와 관련해서 아까 투모로우랜드라는 2015년 작품을 한번 보라고 했는데, 뭐 아일랜드라는 인간 복제가 이제 장기를, 그죠? 인간이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복제해서 자신과 동일한
그 카피를 만들어서 그 어떤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하다가 그들에게 이제 어떤 환상을 불러일으켜서 플레저 아일랜드와 같은 정말 그 아주 낙원과 같은 파라다이스로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선발됐다고 아주 축하를 해주고는 꽃다발을 주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이제 장기를 적출하고 버려버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아일랜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기술이 빛이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인간이 장수를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인간 복제를 실현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과 동일한 장기를 얻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인간을 복제하는 이런 시대에서 인간이 편리와 인간의 장수함, 생명 연장, 자,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빛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거기서 버려지고 있는 복제 인간들의 비참한 그들의 권리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에서 어떤 비정한, 비인격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것이 어두운 그림자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양면성을 갖는 이제 영화일 수도 있겠고요. 바이센테니얼맨 같은 경우는 로봇과 결혼하는 영화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기계가 매우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이 로봇이. 그래서 결국 그 입양된 그 집안의 그 딸의 또 딸의 손자인가요? 손녀인가요? 네, 그래서 바이센테니얼이라는 것은 200년이죠. 200살을 산 사람이란 뜻인데 200년 동안 한 집안에서 쭉 이렇게 집을 돌보는 집사처럼 살면서 그 집안의 어떤 그 자손인 손녀, 증손녀쯤 되나요? 그 사람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 자, 이런 영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권리가 인정받고 있고 로봇이 인간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나중에는 얻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패소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법률적이고 또 미래 사회의 어떤 우리가 한번 그 생각해 볼 만한 하나의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바이센테니얼맨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과 친화적인 어떤 기계 또 로봇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그려줘서 어떻게 보면 빛에 가까운 기술의 장점을 그려준 영화인 것 같아요. 테크노피아에 가까운. 그 다음에 죽어야 사는 여자도 이것은 사실 또 그 불로 장생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알약을 개발해서, 물약인지 알약인지 약을 개발해서 결국 죽지 못하는 이제 사회라는 거죠, 오히려. 근데 사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삶이 오히려 갑갑한 것일 수 있다. 물론 이제 기술이 완벽하지만은 않아서 계속 반복해서 약을 먹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죽게 되는 아주 천천히 늙어가죠. 죽지는 않고 천천히 노화가 되죠. 그래서 몇백 년은 이제 이상을 살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사랑 없이 사는 삶이 진정한 존중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죽지도 못하는 기술적으로 그 연명만 할 수 있고 장수는 할 수 있지만 인간다운 어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은 그 긴 세월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를 이제 성찰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좀 기술의 그림자 쪽에 가까운 것을 그려낸 아주 옛날 영화죠.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 근래 나오는 많은 SF 영화들을 봤을 때는 거의 기술의 그림자 쪽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이버전트라든지 터미네이터, 뭐 블레이드 러너, 공각기동대 등등.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기술의 그림자 쪽을 조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기술의 빛 쪽을 여러분이 한번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고, 우리가 위에 표제에 보면 이제 부제에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자, 이게 누구의 말인지 아시는 사람 있어요? 혹시 누구의 말일까요? 유명한 임영헌이. 자, 이거는 사실 코미디 희극 배우인 유명한 그 찰리 채플린의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코미디라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그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좋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과제는 한번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다라는 거 했으니까 기술이 발달하는 이 세계도 어떻게 보면 코미디, 즐겁고 희극적인, 자, 이런 빛의 요소로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활이 신속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이 됐고, 경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새로운 부가가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좀 더 정보통신의 빛의 속도로 다가가는 이제 5G 시대에 좀 더 빠른 또 직접적인 거의 준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원격 뭐 화상
수업도 가능하고 또는 화상 또 원격 이런 그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자 이런 정치 문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의사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론 형성도.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뭐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는다든가 또는 뭐 영화도 감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자료와 지식 정보들이 융합이 가능하고 또 지능화가 실현돼서 인공지능이 발달한 시대를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의 빛의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는 바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한 것 말고 여러분이 또 찾아보신다면 또 투모로우랜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자료실에 올려놓은 철학의 향기 그 다음에 현대사회와 철학상담 이 두 책이 있는데 철학의 향기는 이제 1편만을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다룰 것이 그 1편만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 철학의 향기 1편 중에서도 1장이죠. 1장 인간과 철학만을 올려놨는데 그것만을 한 학기 다루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도 보면 철학의 향기의 1편 1장 인간과 뭡니까? 예. 그 인간과 철학 중에서 거기에 보면은 맨 첫 절에 보면은 이제 기술의 빛 그리고 기술의 그림자를 서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또한 좀 참조해 보시면 이것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좀 더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노키오와 연관해서 여러분이 그 인간의 본성을 한번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인간의 우선 동양에서의 인간의 본성을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보자면 크게 인성론이 발달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그래서 아주 초기서부터.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부터 나타난 그 유가 사상, 유가 사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가 사상이라든지 수많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 백가 사상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거기 유가 사상들을 보게 되면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아주 대립적인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자는 이제 맹자와 순자죠.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이어간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인의 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 덕목이 본성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양에서 말한 인간의 조건 중에서도 성선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히 맹자나 공자가 주장하는 인간의 조건은 바로 이러한 인으로 대변되고 하나로 통칭하자면 인이고 그죠? 인의 예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인의 예지 이 네 가지 덕목을 인간 본성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착하고 선한 근거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네 가지의 인의 예지라는 덕목이 즉 인간의 선한 본성이 실현돼 나오는 단초를 의미합니다. 그 단초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 또 수호지심, 인간이 어떤 그 정의롭고 또 불의한 것을 보면 정의롭고 불의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아주 혐오의 감정을 느끼죠. 또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수호지심이고,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이제 그 예절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준다 해도 우선 사양을 하는 마음이 인간의 예의에 맞는 것이고 덥석덥석 받는 것은 사실은 예절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른 또 맞고 틀린 것,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분별하고 구별하는 자 이런 인간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다. 자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의 예지라는 네 가지 인간의 본성, 덕목이 나타나 보이는 단초를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단초가 좀 더 싹이 돼서 싹이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선한 삶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다. 자, 이것이 맹자의 성선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정치적으로 나타났을 때 덕을 실현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덕을 실현한 이런 인간 본성을 실현한 도덕적인 정치의
문화를 이제 왕도 정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즉 정치가들이 덕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 사회를 부덕한, 부정하고 어질지 못하고 불의하고 예의가 없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리석은 자 이런 사회로 만들어갔을 때 그 사회로 그 정치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성혁명, 혁명을 통해서 성을 바꾼다는 뜻이죠. 즉 이시 왕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 고려시대 정권이 이제 이시, 이조 혁명에 의해서, 그죠? 이성계 혁명에 의해서 이시조선으로 바뀌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성혁명인데 성이 바뀌는, 왕조가 바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통치자, 왕을 혁명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역성혁명론입니다. 덕을 이루지 못한 부덕한 임금의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했는데 그 인간 본성은 이제 악하다고 봤어요, 순자는. 그 이유는 근거는 이기적인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욕에 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는 거죠. 우리가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본성은 과연 이기적인가? 우리가 뭐 여우나 피노키오에 나타난 그 스트롬볼이라든지 공과단 주인이라든지 또 플레저 아일랜드의 주인 킬러 딜러 같은 자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인물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사욕, 이기적인 욕망에 가득 찬 화신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이제 악하게 되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자의 그 통치 방식이나 또 교육 방식은 인위적인 교화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를 선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은 육아 사상 안에 속하지만 그래서 다 어떤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 목표는 같지만 그 출발점에서 기초하고 있는 기초는 좀 다른데 맹자는 인간 본성이 선하고 도덕성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현하면 된다는 것이 이제 인간 사회를 도덕화시켜 나가는 방식이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사욕,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위적으로 도덕교육이라든지 이런 교화를 통해서 또는 법적인 처벌을 통해서 선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제 한비자 같은 법가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과 형벌에 의해서 사회를 통치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법가 사상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종합을 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송나라 때의 성리학, 즉 주자라고도 하고, 자 이런 주자가 종합한 것이 이제 성리학인데, 자 이 성리학을 통해서 성선설과 성악설이 나름대로는 종합이 됐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단지 이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세계관, 즉 인생관이자 인간관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관. 자, 그 다음에 실천적인 수양론까지도 제시했던 것이 이론적인 세계관이나 또 인간 본성론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이제 인간의 그 수양론까지를 제시했던 것이 주자다. 주자의 세계관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제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와 하나는 기입니다. 그죠? 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고 기라는 것은 그것이 보여져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릇이고 뭐 재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주자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이 그 이라는 것은 원리적인 의미에서 이는 선한 것이고 기는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에 따라서는 선과 악이 혼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인성론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성과 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간의 성은 크게 다시 둘로 나눠지죠. 이유적인 성과 기적인 이제 인간 본성이 있는데 이적인 인간 본성은 그 본연지성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그 맹자가 말했던 인의 예지라는 선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연지성이고 그런데 기질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기질이라는 부분은 선과 악이 아까 말했지만 혼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선한 기질인 사람도 물론 드물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인데 사실은 사욕에 치우쳐서 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정이라고 나눠서 봤는데 인간의 마음을 정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 맹자가 왜 사덕이 나타나는 그
하나의 단초를 사단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같은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적인 원리에 기반한 인간의 본연지성, 즉 사덕,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인간 본성, 선한 본성이, 도덕적인 본성이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단초가 사단이고, 그것이 아까 말한 맹자의 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기질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칠정이라고 하는 7가지의 정서,